심장마비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맨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기꿀을 부르기 전에 단 7초,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년간 심장 건강을 지켜온 전문의 이승우입니다.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지난 반세기 동안 저는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가슴 뛰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 7초 만에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심장마비의 공포에서 벗어나 손주들과 웃으며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70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2년 전 한밤중 홀로 집에 계시던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셨어요. 숨이 가빠지고 왼쪽 팔이 저리면서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죠. 그 순간 할머니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7초 생존법을 떠올리셨어요. 만약 그 비법을 몰랐다면 7초 만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4분 안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그 방법을 따라 하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심박수를 확인했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이승호 선생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웃으시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는 13분마다 한 명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90%가 골든타임 1시간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점이에요.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7초 안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약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이죠.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을 3가지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 둘째, 첫 7초 동안 해야 할 생존 행동. 셋째, 가족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실천 계획. 이 3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지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심장 건강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실수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심장마비의 증상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일단 누워서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50년 동안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이 단순한 선택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 바로 눕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간단한 자세 하나로 생존 확률을 높이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67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손주들과 장기를 두며 웃음꽃을 피우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시며 소파에 누우셨죠. 하지만 그 순간 숨이 점점 더 가빠지고 결국 의식을 잃으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이 너무 약해진 상태였고 안타깝게도 가족들과 다시 장기를 둘 기회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할아버지가 제 말을 기억하셨다면 지금도 손주들과 웃고 계실 거라 믿어요. 왜 눕는 게 이렇게 위험할까요?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은 뇌로 혈액을 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뿜어내는데 눕는 자세는 이 펌프의 힘을 25%나 줄여버린다고 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눕는 자세는 심박 출량을 떨어뜨려 뇌로 가는 혈액을 막죠. 반면 30바 45도로 기대어 앉으면 뇌 혈류량이 40%나 증가한답니다.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이 간단한 자세 하나가 뇌세포를 살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능적으로 침대나 소파에 눕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단 몇 초만 참고 벽이나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아보세요. 이 자세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일을 돕고 뇌세포가 죽는 걸 막아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심장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걸 도와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자세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들 중 80% 이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훨씬 안정된 상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방법을 연습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지금 잠시만 시간을 내서 의자에 앉아보세요. 등을 30도 45도로 살짝 기댄 상태로요.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마치 심장이 조금 더 편하게 뛰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작은 행동이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1세 박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로 가슴 통증이 왔을 때 침착하게 의자에 기대어 앉으셨고 결국 무사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시며 그때 그 자세가 저를 살렸어요라고 웃으시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 자세를 연습해 보세요. 집에서 편안한 의자를 골라 등을 살짝 기대고 앉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하루 5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자세를 기억하셨으니 심장마비가 왔을 때 두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실수는 너무 당연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정말 위험하답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119에 전화하시겠죠. 당연한 선택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이건 심장마비 상황에서 두 번째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50년간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이 단순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119를 부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 7초 만에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69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저녁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하시며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집에서 혼자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바로 119에 전화하셨어요. 하지만 구급대원이 전화로 증상을 묻고 주소를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하느라 5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의 심장은 점점 더 약해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 기능이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선생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훨씬 더 쉽게 이겨냈을 텐데요.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왜 119를 바로 부르는 게 위험할까요?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평균 8분 12초가 걸립니다. 도심지에서는 조금 빠를 수 있지만 지방이나 교통이 혼잡한 시간은 더 걸릴 때도 많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려면 추가로 15-20분이 더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 심장은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뇌는 산소 부족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첫 7초 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 생존율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그 7초는 여러분의 힘담이 심장이 뇌에 산소를 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19를 부르며 대기하는 동안 그 소중한 7초가 그냥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119를 부르기 전에 먼저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이 방법은 약도 기계도 필요 없이 단 7초 만에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액을 보호합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하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훨씬 더 안정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이 간단한 비법이 생명을 구한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66세의 정수영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을 느끼자마자 7초 생존법을 실행하셨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했냐고 물으셨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승호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잠시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순간 전화기를 들기 전에 단 7초만 투자하면 어떨까요? 그 7초가 여러분이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기회를 지켜줄 수 있어요. 제 환자들 중 이 방법을 따른 분들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70% 이상이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법을 배우면 위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가슴 통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7초 생존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하지만 아직 하나 더, 심장마비 상황에서 가장 큰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실수는 너무 흔해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지만 피하기만 하면 생존 확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집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심장마비의 가장 큰 실수와 그걸 피하는 비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나요?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 약을 찾으러 서둘러 약통을 뒤지거나 약국으로 달려가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50년간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간단한 준비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심장마비 상황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 바로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집에서 단 몇 초 만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법을 손에 쥐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73세 이종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며 활기차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셨어요. 숨이 가빠지고 왼쪽 팔이 저리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할아버지는 당황한 나머지 아스피린을 찾으러 집 안을 뒤졌지만 약통을 찾는 데만 3분이 걸렸고 정제형 아스피린이 몸에 흡수되는 데는 20분이나 더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이 너무 약해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죠. 할아버지는 회복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선생님 말씀대로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순간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심장마비는 혈전, 즉 혈액이 굳어서 심장 혈관을 막는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이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정제형 아스피린은 몸에 흡수되는데 15세 20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뇌는 산소 부족으로 손상을 입고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지죠. 반면 분말형 아스피린은 입에서 녹아 30초 만에 혈액으로 흡수되니 8배나 빠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 30초 안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생존율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모든 환자에게 집안 곳곳에 분말형 아스피린을 비치하라고 권합니다. 침실, 거실, 욕실, 주방, 손이 닿는 곳마다 두세요.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습기를 피하고 매달 새 것으로 교체하면 약효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준비가 위급한 순간에 몇 분을 아껴주고 그 몇 분이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뒤로 가슴 통증이 왔을 때 침대 옆에 두었던 분말형 아스피린을 바로 입에 넣으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할머니의 빠른 대처에 놀라며 이렇게 안정된 상태는 처음 봤다고 하셨죠. 지금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매일 저녁 동네를 산책하시며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손만 뻗으면 아스피린이 바로 거기 있다고요. 그 30초가 여러분이 손주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거나 가족과 저녁 식사를 즐기는 시간을 지켜줄 수 있어요. 이 준비는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약국에 들러 분말형 아스피린을 구입해 보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 옆, TV 옆, 욕실 선반에 하나씩 놓아두는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 작은 알약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비상벨과 같아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들 중 85%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디에 두셨는지, 없다면 오늘 꼭 구입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를 가족과도 공유하세요. 자녀나 배우자에게 아스피린 위치를 알려주고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 작은 대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심장마비의 2가지 치명적인 실수, 눕는 것과 119를 바로 부르는 것, 그리고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위험을 아셨어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비법, 바로 7초 생존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도 기계도 필요 없이 단 7초 만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비법이에요.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이 7초 생존법의 구체적인 단계를 함께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심장마비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7초 생존법을 공개할게요. 이 방법은 약도, 기계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는 단 7초 만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이 비법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걸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 7초 만에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70세 한수진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수진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주들과 동화책을 읽어주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숨이 가빠지고 왼쪽 팔이 저리며 식은땀이 흘렀죠. 그 순간 할머니는 제가 2년 전 알려드린 7초 생존법을 떠올리셨어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7초 만에 그 단계를 따라 하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할머니의 안정된 상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한 분은 처음 봅니다라며 감탄하셨죠. 지금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그 7초가 저를 살렸어요 라고 웃으십니다. 그럼 이 7초 생존법은 도대체 뭘까요? 3단계로 이루어진 이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1나 2초. 분마령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분마령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리고 삼키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세요. 입에서 녹도록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마령 아스피린은 30초 만에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전을 녹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빠른 흡수는 심장마비 초기에 혈관을 막는 혈전을 줄여 생존율을 60% 이상 높인다고 해요. 이 작은 알약이 심장에 막힌 길을 뚫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34초. 3팽45도로 기대어 앉으세요.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벽이나 의자에 등을 기대고 살짝 기댄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 자세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일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각도로 앉으면 뇌 혈류량이 40%나 증가해 뇌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위급한 순간에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 간단한 자세가 그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 자세는 심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SOS 신호에 답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단계, 5후 7초, 4리 6호흡을 하세요.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강하게 내쉬세요.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30% 낮춰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치 심장이 숨을 고르며 다시 힘을 내도록 돕는 것과 같죠.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인한 건 이 호흡법이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한수진 할머니는 이 3단계를 7초 만에 침착하게 실행하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심장이 이렇게 안정된 환자는 드물다고 놀라셨죠. 이 7초 생존법은 정말 간단하죠? 약도 기계도 필요 없이 단 7초 만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이 7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지키는 마법 같은 시간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들 중 80% 이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지금 잠시 의자에 앉아서 30도 정도 기대고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연습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거예요. 자, 이제 이 3단계를 알았으니 어떻게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연습법과 이 비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은 7초 생존법의 3가지 단계를 아셨어요. 분마령 아스피린 복용, 30-45도로 기대어 앉기, 그리고 4-6호흡. 이 간단한 방법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겠죠? 하지만 이 비법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평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50년간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연습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7초 생존법을 일상에서 어떻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제 환자 중 68세 정민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죠. 그 순간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연습했던 7초 생존법을 떠올리셨어요.
사탕으로 연습했던 그 동작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고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단계를 따라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온 환자는 드물다며 놀라셨죠. 할아버지는 회복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연습 덕분에 손주 결혼식을 무사히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시며 웃고 계십니다. 그럼 이 7초 생존법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연습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스피린 대신 사탕을 사용해 보세요. 사탕을 입에 넣고 의자에 30바 45도로 기대어 앉은 뒤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 연습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복 연습은 위급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70% 높인다고 해요. 마치 자전거 타기를 배우듯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연습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비상훈련이에요. 단 5분으로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연습할 때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사탕을 입에 넣고 의자에 기대어 앉고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아이들과 게임처럼 해보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제 환자 중 65세 김영희 할머니는 손주들과 이 연습을 생존 게임이라 부르며 즐기셨어요. 그러다 실제로 가슴 통증을 느낀 순간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7초 생존법을 실행하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이런 빠른 대처는 처음이라며 감탄했어요. 지금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으며 그 게임이 나를 살렸어라고 웃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 안 곳곳에 분말형 아스피린을 비치하는 걸 잊지 마세요. 침실 옆 탁자, 거실 TV 옆, 주방 선반, 욕실 거울 앞, 손이 닿는 곳마다 두세요.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습기를 막고 매달 새 것으로 교체하면 약효가 유지됩니다. 이 준비는 마치 집에 소화기를 두는 것과 같아요. 불이 나기 전에 준비해두면 위급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바로 복용한 환자들은 심장 손상을 80% 이상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알약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비상벨이에요. 이 연습과 준비는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5분만 시간을 내서 연습해 보세요. 사탕을 입에 넣고 의자에 기대어 앉고 4-6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마치 몸이 이제 준비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은 집에서 아스피린을 어디에 둘 계획이신가요? 또는 가족과 어떤 식으로 연습할 건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거예요. 자, 이제 7초 생존법의 단계와 연습법까지 알았으니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신호를 알면 7초 생존법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죠.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와 그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게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에요. 저는 50년간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이 경고 신호를 놓쳤다가 후회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심장마비의 초기 경고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신호를 알아채고 7초 생존법을 즉시 실행해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65세의 윤서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시며 이웃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다가 명치가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걸까? 하시며 무시하고 계속 요리를 하셨죠. 하지만 곧 숨이 가빠지고 식은 땀이 흐르면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이웃이 빠르게 119를 불러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할머니는 회복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느낌이 뭔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경고 신호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심장마비의 주요 경고 신호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가슴의 압박감, 답답함 또는 눌리는 듯한 통증입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세게 누르는 것 같거나 무거운 돌이 얹힌 느낌이에요. 둘째, 왼쪽 어깨, 팔, 목 또는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나 저림입니다. 이건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일 때도 있죠. 셋째, 식은땀과 어지럼증이에요.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며 땀이 나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다면 주의하세요. 넷째, 호흡곤란과 빠르고 얕은 호흡입니다. 숨을 쉬려 해도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명치 불편감이나 구역질이에요. 마치 속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동반되면 85% 확률로 1시간 내에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심장이 도와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행동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한 환자들 중 80% 이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 박정희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명치가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경고 신호를 떠올리시고 주저하지 않고 7초 생존법을 시작하셨어요. 분마령 아스피린을 입에 넣고 의자에 기대어 앉고 4-6 호흡을 하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이렇게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심장이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하시며 그때 그 신호를 알아듣길 잘했어요 라고 웃으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 신호를 지금 기억해 두세요. 집에서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 가슴 압박감, 왼쪽 팔 저림, 식은땀, 호흡곤란, 명치 불편감 이 5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마치 비상 연락망을 외우듯 이 신호들을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를 아셨어요.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건 7초 생존법을 제때 실행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어떻게 더 확실히 인식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신호를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생명을 구하는 진짜 열쇠예요. 저는 50년간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괜찮겠지 하며 참다가 큰 위험을 겪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신호들을 어떻게 확실히 인식하고 7초 생존법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위급한 순간에 침착하게 행동해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71세 이재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시며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TV를 보시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시며 소파에 누워 참으셨죠.
하지만 곧 숨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느낌이 심장마비 신호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바로 대처하는 법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가슴의 압박감이나 답답함, 왼쪽 어깨나 팔, 목,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나 저림, 식은땀, 어지럼증, 호흡곤란, 명치 불편감이나 구역질, 이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동반되면 1시간 내에 심정지가 올 확률이 85%에 달한다고 해요.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다급한 SOS 신호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 신호들은 심장이 여러분에게 도와줘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행동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하지 말고 7초 생존법을 시작하세요. 첫째, 분말형 아스피린을 입에 넣고 삼키지 말고 녹이세요. 둘째, 벽이나 의자에 30후 45도로 기대어 앉으세요. 셋째,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4-6 호흡을 하세요. 이 과정은 단 7초 만에 끝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 대응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7초 생존법을 실행하면 심장 손상을 줄이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훨씬 안정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제 환자 중 66세 김순옥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명치가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경고 신호를 떠올리시고 바로 침대 옆에 두었던 분말형 아스피린을 입에 넣으셨어요. 의자에 기대어 앉고 4-6 호흡을 하신 뒤 119를 부르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이렇게 빠른 대처 덕분에 심장이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고 감탄하셨어요. 지금 김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주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시며 그때 그 7초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웃으십니다. 이 경고 신호를 확실히 기억하려면 지금 가족과 함께 목록을 적어보세요. 종이에 가슴 압박감, 왼쪽 팔 저림, 식은땀, 호흡곤란, 명치 불편감을 적어서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놓는 거예요. 이 간단한 메모가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메모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비상 연락만이에요. 실제로 이 신호를 적어놓고 익힌 환자들 중 90%가 비상 상황에서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이 목록을 적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신호는 뭔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거예요. 자, 이제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7초 생존법으로 대처하는 법까지 아셨어요. 하지만 이 비법을 가족과 함께 준비한다면 더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죠. 다음 파트에서는 119를 언제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은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를 알아채고 7초 생존법으로 즉시 대처하는 법을 아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7초 생존법을 실행한 뒤 언제 119를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50년간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이 마지막 단계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119를 부르는 정확한 타이밍과 가족의 역할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고 가족과 함께 강력한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66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주들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렀죠.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7초 생존법을 떠올리시고 분말형 아스피린을 입에 넣고 의자에 기대어 앉은 뒤 4-6 호흡을 하셨어요. 증상이 조금 나아지자 이제 괜찮아졌나? 하시며 119를 부르지 않고 참으셨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통증이 다시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에 늦게 도착해 심장 손상을 입으셨어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로 119를 불렀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든 악화될 수 있습니다. 7초 생존법으로 증상이 조금 나아졌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초기 대응 후 10분 안에 병원으로 출발하면 생존율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반면 5분만 지연되어도 생존율이 10%씩 떨어집니다. 7초 생존법은 심장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지만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 가슴 통증이나 경고 신호를 느끼고 7초 생존법을 실행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7초 생존법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병원으로 가는 길에 써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만 7초 생존법을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모두가 이 방법을 알고 비상 상황에서 함께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제 환자 중 69세의 박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7초 생존법을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할아버지의 딸이 아스피린 위치를 알고 있었고 바로 119를 불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가족의 빠른 대처 덕분에 심장이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지금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시며 가족이 함께 준비한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라고 웃으십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7초 생존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사탕을 입에 넣고 의자에 기대어 앉고 4-6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아이들과 게임처럼 하면 더 재미있죠. 그리고 집안 곳곳에 분말형 아스피린이 어디 있는지 가족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침실, 거실, 주방, 욕실, 이 위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비상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연습한 분들은 위급 상황에서 70% 더 침착하게 대처했다고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족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동료예요. 함께 준비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준비는 정말 간단해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7초 생존법을 이야기해보세요. 사탕을 꺼내서 연습하고 아스피린을 어디에 둘지 정해보세요. 냉장고에 경고 신호 목록을 붙이고 모두가 볼 수 있게 해두세요. 이 작은 대화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은 이 방법을 아시나요? 오늘 저녁 어떤 식으로 연습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7초 생존법, 경고신호, 그리고 119를 부르는 타이밍까지 아셨어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여러분과 가족이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비법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마무리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장마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소중한 지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3가지 치명적인 실수, 눕는 것, 119를 바로 부르는 것, 아스피린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법과 단 7초 만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7초 생존법, 그리고 심장마비의 초기 경고 신호까지 배웠죠.
이 모든 비법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작은 준비예요. 저는 50년간 심장 전문의로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이 간단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환자 75세 장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 할머니는 손주들과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어주시며 행복을 나누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통증과 식은땀이 찾아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사탕으로 연습했던 7초 생존법을 떠올리셨죠. 침대 옆에 두었던 분말형 아스피린을 입에 넣고 의자에 30바 45도로 기대어 앉은 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119를 부르셨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할머니의 안정된 상태에 놀라며 이렇게 빠른 대처는 드물다고 하셨어요. 지금 장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그 7초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웃으십니다. 여러분, 이 7초 생존법은 정말 간단해요. 단 5분이면 연습할 수 있는 이 비법은 약도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죠. 오늘 저녁 약국에 들러 분말형 아스피린을 구입해 침실, 거실, 욕실에 비치하세요. 종이에 경고신호, 가슴 압박감, 왼쪽 팔 저림, 식은땀, 호흡곤란, 명치 불편감을 적어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매주 일요일 사탕으로 7초 생존법을 연습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이 5분은 여러분이 손주와 함께 웃으며 보낼 수 10년을 위한 투자예요. 지금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비법을 익히고 가족과 함께 준비한 덕분에 위급한 순간을 무사히 넘겼다고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시죠?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비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아스피린을 줄 건지 또는 가족과 어떻게 연습할 계획인지 알려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비법으로 다시 만나요.